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나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행사장에서 한국 불교의 현대적 확산을 모색하는 일은 미래 천년을 일궈나갈 중요한 불사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유산과 사찰림 보존을 위한 정책 자문위 구성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제65기 3.2.3인에게 수계교육 회향식이 김천 직지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수계교육 입교자 가운데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45명이 출가 행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주 불교계가 4.3 당시 상황을 공개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불교계의 증언이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노건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집이 발간됐습니다. 노건 스님의 생전 모습을 후학들이 짙은 그리움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나흘 일정으로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700년간 변화하고 성장해온 한국 불교의 현대적 확산을 모색하는 일은 미래 천년을 일궈나갈 중요한 불사라고 설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주제는 대구 경북의 불교 문화산업. 오는 17일까지 대구 엑스포 서관 1홀에서 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막식 지사에서 불교문화 엑스포가 동시대적 불교문화 양상의 장이 되어 법향을 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교는 1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현대적 확산을 모색하는 일은 과거 1000년을 바탕으로 미래 1000년을 일궈나갈 아주 중요한 불사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 공동 주최로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불교문화의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주제전, 특별전, 문화산업전, 문화예술전, 릴레이 힐링 법문 등의 마당을 잇따라 펼칩니다. 불교문화 엑스포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치유의 장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고품격 불교문화 또한 한대무와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한편 대구와 경북의 특색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그리고 대구국제불교박람회 부산국제불교박람회를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의 메인 테마는 조계종 미래본부와 진행하는 천년을 세우다 특별전. 불교 작가 10명이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11궁 마의 부처님을 서로 다른 심상의 작품들로 승화시켜 바로 모시기 불사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불교미술 작가님들이 원력을 보탠 관련 전시회를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의 주제전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단은 과거 1000년에 빛나는 역사와 함께 K명상의 세계화라는 미래 천년을 열심히 일궈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조계종은 개막식에서 이들 작가들을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예술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직지사, 동화사, 은혜사, 고운사 불사금 1억 3,500만 원에 대한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엑스포는 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의식, 문화산업 등 다방면의 불교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편 고운사 메타버스 등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은 새로운 형태의 불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은 BBS 불교방송과 DBS 대구 불교방송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3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는 불교문화 축제임과 동시에 불교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종 제77차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려 문화유산과 사찰림 보존을 위한 정책 자문위 구성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린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법주사 주지의 정도 스님을 비롯해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종사 명사법계 특별전형 시행과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국립공원 보전정책 자문위 구성, 한국전쟁 전후 불교계 인명피해 조사, 출가 장려 사업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주요 사안에 종단 차원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데 교구장 스님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이 참석해 불교계와 관련된 법안과 예산 처리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 교육 과정인 제65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이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김천 직지사 만불전에서 진행된 회향식에서는 수계 교육 입교자 49명 가운데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남행자 29명, 여행자 16명 등 총 45명이 출가 행자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교육 필증과 모범 행자,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일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불교와 종단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수행자의 우위를 늘 살피며 인천의 사표로서 최선의 삶을 지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계 교육을 회양한 3위 3인이들은 앞으로 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이어가게 되며 이후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구족계를 받으면 종단의 정식 스님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주 4.3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불교계가 이 당시 상황을 공개 증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실과 화해, 상생의 의미를 담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교계의 증언은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탐나 성부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이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증언에는 전 명법사 주지 광순 스님과 서귀포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이 나섰습니다. 광순 스님은 13살 무렵 콜라레가 창궐을 했던 고향을 떠나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관음사에 기거하게 됩니다. 올해 세수 90살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가 가장 치열했던 관음사 전투를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특히 제주불교계 학승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으나 4.3이 발발하자 무장대 간부로 활동했던 이세진 스님이 토벌대 포로로 잡혀 주정공장 수용소에 감금되자 면회 갔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추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매비도 닭이도 맞고 고함 소리가 뭐 형편없다 그래요. 하루에 몇 사람이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체를 가만히 집어넣고 이제 낮추고 이제 이렇게. 해일 스님은 1980년대 초 일본 유학 당시 인연이 깊었던 고인봉 스님을 추억했습니다. 고인봉 스님은 4.3 당시 지명수배를 받자 일본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 불교 청년 단장을 맡아 일제 당시 외색 불교 타파에 노력했으나 4.3이 발발하며 개혁의 꿈이 물거품됩니다. 고인봉 스님이 본인도 이렇게 혁신 불교의 조왕신, 칠성신, 산신 이런 그 단을 모셔 있는 그러한 그 전각을 그런 것도 없애고 이런 운동을 하다가 4.3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편 고인봉 스님은 일본에서 관음사를 창건하고 조총련 조선불교동맹위원장을 역임했으나 한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한민국 민단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최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가 제주 4.3 기록물 심사 결과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제주 4.3 증언마당이 진실, 화해, 상생을 지향하는 제주 4.3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제주 4.3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불교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주 4.3 당시 이웃 종교보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제주불교 4.3 증언이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낸 영허 노건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집이 발간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불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웠던 노건 스님의 생전 모습을 후학들이 짙은 그리움으로 담아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조계종단을 이끌었던 전 총무원장 노건 대종사. 동국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엔 교육불사에도 헌신해왔습니다. 평생을 수행과 전법 포교에 매진해온 영허 노건 대종사를 회고한 추모집이 발간됐습니다.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 노건. 스님과 제가자 등 27명의 후학들이 제자들에겐 엄격했지만 불자들에겐 한없이 자애로웠던 노건 스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님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뜻을 모아서 기록을 해보면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출판 간담회에 참석한 노건 스님 상좌,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스님은 어른 스님은 수행자로서 평소 흐트러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을 올라오는 거예요. 기차를 김천을 타면은 7시간 걸립니다. 7시간에. 그때는 60년대 그때 7시간 걸려요. 그러면 기차에 딱 올라타면은 이 두루마를 벗으시지 않고 딱 접습니다. 이렇게. 예, 딱 접어. 그러면 이제 뒤에 이게 기대면은 뿌개지잖아요. 7시간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꼿꼿이. 노건 스님을 가장 오랫동안 곁에서 모신 김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일화를 소개하면서도 큰 스님을 만나 행복했다고 기억합니다.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큰 스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3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선체로 큰 스님한테 하여튼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간담회엔 노건 스님 유발 상좌인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이 참석해 스님의 인자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늘 관심과 응원으로 격려를 해주었다고 털어놨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이명박 후보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도 고민을 했더니만은 그 고민이 아마 큰 스님이 들으셨던 모양인지 정치는 정치대로 결정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주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 노건 추모집에는 조계종 원로의장을 지낸 도원 스님을 비롯한 노건 스님과 함께한 수행자와 김종빈 전 검찰총장과 부인 황인선 씨 등 스님의 길을 따르는 제가자 등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은 어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인근의 노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 원각을 찾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비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펼쳤습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원각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제육볶음, 오이 미역냉국, 샐러드, 백김치 등으로 구성된 점심 300인분을 보시하면서 직접 배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덕운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복지재단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 사회복지 원각에서 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함께하는 자비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동남아 라오스의 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라오스 친선교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비구니 스님들이 라오스 초등학교에 전한 특별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소도시 방비eng의 한 초등학교가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과 불자들이 특별한 선물을 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스님들은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학습장과 색연필, 간식거리를 한아름 품에 안겼습니다. 스님과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선물을 주는 시간도 마련돼 모두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에는 아이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선물하고 건강한 신체 단련을 위해 축구공도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이 전한 선물 보따리를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라오스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ดีมกดีใจหลายที่มีทางพี่น้องมาเป็นตอนนี้ได้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และ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ในเจ้าหน้าที่ห้องเรียนประถมพงงานครูอาจารย์การจัดตั้งทุกแรงการในการคนงานดีใจหลายขอบคุณขอบใจที่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 비구니 스님들은 라오스 아이들과 함께 앉아 살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스님과 불자들은 학교 교실과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앞으로도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이렇게 자비행을 베풀어서 또 더욱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량이 될 수 있는 자살의 모습이 현실이 아니고 순수하게 땅에 걷고 맨발로 걷고 자연 그대로 동요하고 사는 그 순수한 모습이 옛날 우리 부처의 모습이 아닌가. 나올수 와보니까 나올수도 그렇더라는 거지. 근데 와서 나를 전부 나를 낮춰야 되겠다. 더욱더 나를 더 땅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오스 초등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한국의 비구니 스님과 불자들의 손목에 붉은색과 하얀색 실을 묶어주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เอาตามมาทางครูอาจารย์และการจัดตั้งของทางบ้านและทางโรงเรียนก็ขอขอบคุณขอบใจหลายที่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ในครั้งนี้หวังว่าโอกาสต่อไปพวกท่านทั้งหมดคงจะ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มาเยี่ยมยามถึงอีกขอขอบใจ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은 라오스에서 불교 교리와 나눔 봉사 외에도 수도 비엔티엔의 대통령궁 바로 옆에 자리한 호파케우 사원, 갖가지 형태의 불상들을 만날 수 있는 시엥쿠앙 불상공원 등 라오스 불교 성지들도 순례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의 이번 라오스 친선 교류 활동은 동남아 불교국가 라오스에 한국불교의 자비의 정신을 전하고 수행과 전법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라오스 방비eng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고대 가야사 바로 세우기와 지역 내 전법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경남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제7회 가야 명상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춤, 선차와 함께하는 명상을 주제로 열린 축제는 다양하고 장엄한 공연 속에서 전통 문화와 명상의 가치를 알리고 가야 문화의 정신을 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공연은 차행법 수구회의 선차시연회, 정목 스님의 명상, 가야 관음 합창제, 명인 명무전 승무, 부굴림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명상은 우리 불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문화권 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원류를 찾아가려는 그 본연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 진안 자원봉사센터가 대구 중구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을 위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스님과 김효섭 센터장, 이재현 붓다 봉사단장을 비롯해 진안군 우수봉사자 50여 명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우리는 대구에게 행복을 부었다. 대구는 우리 진안 시골에 행복을 부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영원함이 화합이 돼가지고 의료봉사를 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안과 대구의 두 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1월 양한방 의료진과 함께 40여 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베트남 해외 의료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인간의 본성을 찾도록 돕는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삼보문화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 화엄승가회는 부산자유회관에서 제6회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 합동 캠페인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6년 전 부산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점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 각종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6, 7년 전부터 줄곧 추진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 자살을 막고 인간 본성을 찾도록 도와줍시다. 이게 오늘 이 캠페인을 하는 주 목적입니다. 캠페인 행사는 위령대제를 시작으로 경로효 대잔치, 기념식, 각설이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호국 영령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우리 사회 생명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특별한 법석이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안심정사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뚝섬 한강수상법당과 양재천에서 제8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한 무차 수륙대제와 영산제 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을 비롯해 안심정사 논산 본찰과 서울본부, 부산, 대구 창원도량 스님과 신도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상품백화점 등 각종 재난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앞으로 6.25 참전국과 임진왜란 연합군, 적군 희생자까지 모두 포함해 역사적 격변기 대량 살상이 발생했던 곳에서 무차 수륙대제와 영산제를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 양재천으로 이동해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부산과 대구,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잉어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생을 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간절한 기도에 담았습니다. 선 명서화 명인 부산 을파소 관음사 주지 운곡스님 초청법회가 지난 13일 부산경찰청 경승실에서 부산경찰청 불자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법회에서 운곡스님은 법명이야말로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자신만의 만다라라며 자신의 법명을 통해 자기 소리를 찾을 수 있고 내면까지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명이나 이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선명서화의 대가로 불리는 운곡스님은 지난해 부산 금정경찰서 경승으로 위촉됐으며 지난 3월에는 부산경찰청에서 선명서화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